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중국 간첩 조직이 우리 군사 기밀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접근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일부는 중국인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하고 한미 연합군사정보 등 20여 건의 기밀을 탐지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최소 10명 규모의 간첩 조직에서 대면 접촉을 전담한 행동책 역할을 했습니다. 이 조직은 정보기관 소속 총책이 지휘하며 군사기밀 분석과 가격 책정, 스파이 장비 전달, 자금 제공 등 기능별로 분업화된 구조였습니다. 총책은 중국군 연합참모부 산하 정보기관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직은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군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군사기밀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으로 유혹해 현역 군인을 포섭했으며 기밀을 넘긴 대가로 A씨는 작년 11월 싱가포르에서 해당 군인에게 5,000달러를 건넸고 총책도 말레이시아에서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목시 계형 몰래카메라, 무인 포스트를 통한 데드드롭 방식 등 정교한 첩보 기법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해당 군인은 우리 군 기밀의 목록을 제공하며 가격을 요청했고 중국 측의 보호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A씨가 국내 침투에 앞서 대만에서도 반중 세력의 동향을 수집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중국 간첩 조직이 단순한 일회성 스파이 행위를 넘어 국제적으로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군 방첩사령부는 공범 9명의 신원을 모두 확보하고 현재 추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군사기밀이 외국 정보기관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고 있으며 내부 인원의 유혹과 포섭 위험성 또한 크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화성 지표면 아래 상상 이상의 바다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인사이트-5가 포착한 화성 지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화성 내부 암석층 깊은 곳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5월 12일 과학 전문 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는 국제학술지 내셔널 사이언스 리뷰에 실린 최신 논문을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나사 인사이트-5가 수집한 지진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인사이트-5는 2018년 화성에 착륙한 이래 다양한 지진을 관측해왔고 특히 2021년과 2022년 발생한 소행성 충돌 및 내부 지진 자료가 핵심이 됐습니다. 연구진은 지진파가 화성 지표면 아래 5.4에서 8km 깊이에서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는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고체보다 액체에서 지진파 속도가 감소하는 물리적 원리를 바탕으로 해당 층이 다공성 암석에 물이 가득 찬 저속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호주 국립대학 지구물리학자 흐르보의 트칼치치 교수는 화성에 상당한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아직 남아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연구진은 이 숨겨진 물의 양이 화성 전체 표면을 약 520에서 780m 깊이의 바다로 뒤덮을 수 있을 정도라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남극 대륙에 존재하는 얼음층의 물 양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화성은 약 41억 년에서 30억 년 전까지도 물이 풍부했던 행성으로 여겨집니다. 현재도 삼각주 계곡, 퇴적암 지형이 과거 물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장을 상실하고 태양 복사에 의해 대기가 날아간 뒤 물의 대부분이 사라졌다는 것이 기존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변화만으로는 지표면의 물이 완전히 사라진 현상을 설명하기엔 부족했는데 이번 연구는 그 단서를 제공한 셈입니다. 공동저자인 웨이지아 선 교수는 이 저속층은 포화된 스펀지처럼 다공성 암석이 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의 화성 탐사에서 정밀 지진계와 굴착 장비를 활용해 실제로 물이 존재하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화성의 지질 구조뿐만 아니라 과거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 및 향후 인간의 화성 거주 계획에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빵명가 성심당이 내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합니다. 1956년 대전에서 시작된 성심당은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며 성심당 빵을 사러 대전에 간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성심당은 청업자 고 임길순 선생에 이어 현재는 그의 아들 이명진 로쏘 대표가 경영을 맡고 있으며 3세인 임선 로쏘 이사와 임대영 이사도 회사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이어온 가족 경영을 바탕으로 성심당은 튀김 소보로 같은 대표 제품으로 누적 1억 800만 개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튀김 소보로를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만 해도 밀가루 2,812톤, 달걀 1,622만 개, 버터 432톤, 우유 54만 리터에 달합니다. 제품 하나에 담긴 진심과 맛, 그리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인기 비결로 꼽힙니다. 성심당은 현재도 오직 대전에서만 4개의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점을 중심으로 K부티크, 샌드위치 정거장, 성심당 옛맛 솜씨, 성심당 문화원 등이 함께 있어 일대는 성심당 거리로 불립니다. 성심당은 앞으로도 타 지역 매장 진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밀착형 경영 외에도 성심당은 착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창립 이래 매달 수천만 원어치의 빵을 기부해왔고 2019년부터는 에코 프로젝트를 통해 ESG 경영, 즉 환경 책임, 투명 경영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임산부 전용 대기줄 프리패스 제도를 도입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성심당 증원은 약 900명, 아르바이트생까지 포함하면 1,000명을 훌쩍 넘습니다. 직원 복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심당은 동료 간의 배려와 협력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며 주간 사내신문 한가족신문을 통해 직원 간 칭찬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문화 덕분에 근속연수 8년 이상 직원이 80명을 넘고 연중 무휴 어린이집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심당은 내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기업의 역사와 브랜드 철학을 담은 사사와 브랜드 책 발간, 전시회 개최 등을 계획 중입니다. 임선 이사는 성심당이 특별한 빵집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돼 70년을 넘어 100년 브랜드가 되길 꿈꾼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자석으로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개발한다는 기존에 없던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고 실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자석이 양자 연산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자성체 기반 양자컴 플랫폼 개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이스트 김갑진 물리학과 교수 연구팀이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 일리노이대 어바나 샴페인과 공동 연구를 통해 광자 마그논 하이브리드 칩을 개발하고 자성체에서 다중펄스 간섭 현상을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5월 6일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빛과 자석 내부의 진동인 마그논이 함께 작동하는 특수한 칩을 개발해 멀리 떨어진 자석 사이에서 신호를 전송하고 여러 개의 신호가 서로 간섭하는 현상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조절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자석의 N극과 X극은 원자 내부에 존재하는 전자의 스핀에서 나오는데 여러 원자가 모였을 때 나타나는 스핀들의 집단적인 진동 상태를 마그논이라고 합니다. 마그논은 정보를 한쪽으로만 전달하는 비상호성 특성을 가질 수 있어 양자 노이즈 차단을 통한 소형 양자칩 개발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또 광 및 마이크로파와 동시에 결합할 수 있어 양자 정보를 수십 킬로미터 거리로 전송하는 양자통신 소자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특수한 자석 물질인 방광 자성체를 이용하면 양자 컴퓨터의 작동 주파수를 테라헤르츠 대역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 복잡한 냉각 장비 없이도 상온에서 작동하는 양자컴 개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양자 정보를 담은 미세한 기본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 상태는 열과 잡음에 의해 쉽게 양자 상태가 깨지기 때문에 극저온 환경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김갑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세상에 없는 기술을 제안하라는 카이스트 글로벌 특이점 연구 사업에 자석으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다소 엉뚱하지만 모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여정 자체가 흥미로웠으며 특히 이번 연구 결과는 양자 스핀트로닉스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의 가능성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고효율 양자 정보 처리 장치 개발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